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설탭 광고 예, 설탭. 나가는 사이에 저희 화면이 저희 모습 잡혔는데 제가 뭘 보고 놀란 게 아니고요. 예, 입을 벌리고 하품을 한 겁니다. 자, 미국 주식을 미치다 가정의 달 특집으로 뭔가 준비하셨는데 방금 전에 이제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음악 뭐야? 하셨을 네. 텐데 좀 잠깐 언급해 주시죠. 멤버십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동안 찍었던 영상 약 200여 편을 볼 수 있고 오. 또 제가 또 5차 동안 세미나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세미나 내용을 담아갖고 보여드리는 거라서 공부하실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한 250편의 영상이 있으니까 네. 한 달 내내 봐도 아마 못 볼 겁니다. 그러면은 뭐 빨리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신청하셔야죠. 빠르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공부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세한 사항 미국 주식 미치다 유튜브 채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키움증권 안석군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칸막이 없어졌네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네. 우리가 가림막이 사라졌습니다. 네. 바로 볼 수 있는. 좋네요. 네. 자, 키움 전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을 어떤 종목을 사느냐를 많이 보면 네. 요즘은 이제 흐름을 알 수 있을 텐데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샀을지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먼저 앞서는데요. 또 파이팅 넘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네, 예상하시는 대로. 막 3배짜리. 네, 거꾸로. 레버리지 인버스 ETF 위주로 매매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방송이나 뭐 강연회 같은 데서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가급적이면 쳐다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수익을 쫓는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이 3배짜리, 2배짜리도 안 하세요. 3배짜리 위주로 하세요. 원래 3자라는 걸 네, 굉장히 한국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3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 할 정도로 많이들 매매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당일 기준으로 해서 청산을 하시는 게 가장 수익률을 방어하고 쫓아가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걸 네. 무턱대고 들고 있다가는 지난 2020년에 그 유가 마이너스 났을 때처럼 난 인버스 샀는데 유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왜 내 ETF, ETN은 왜 마이너스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그쵸.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죠.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점, 유동성도 문제지만 당일 기준으로 청산하지 않으면 이게 누적이 되면서 까지는 경우에는 까지는 게 회복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 하락했을 때 그걸 원복하려면 11% 이상 상승을 해야 원복이 되는데 그 개념을 많이들 안 갖고 계신 거예요. 10% 하락했으면 다음날 10% 오르면 원금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11% 이상 올라야 원금이 되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을 해 볼 텐데 탑10 네.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그 주간 단위인 건가요? 아니면 네, 주간 단위 있고요. 요거는 처음에 보여드릴 거는 5월 13일 금요일 기준으로 네. 매수 탑10인데 가장 많은 매수를 기록한 게 SQQQ 되겠습니다. 이게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3배짜리 레버리지 인버스. 일명 곧버스 네. 맞죠? 이거 3배짜리. 그리고 2위가 TQQQ. TQQQ. 요건 이제 3배짜리 레버리지. 그러니까 SQQQ는 반대 방향으로 3배고 TQQQ는 정방향으로 3배인데 이두 이게 세력이 싸우네요. 그렇죠. 이게 1, 2를 다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녹색으로 표기해 놓은 게 전부 ETF예요. 네. ETF E10인데 보통 한 5대5 정도로 유지해 왔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장이 일반적일 때는 일반 개별 종목이 한 7개 종목 정도 차지하는데 최근에는 변동성이 커지고 장이 계속 약세장을 보이다 보니까 ETF, 특히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ETF 매매가 크게 늘어서 지금 10개 종목 중에 2개 종목 빼고는 전부 ETF, ETN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편향되는 모습을 보여서 되게 안타깝죠. 가급적이면 이런 모습이 좀 안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좀 오늘 특히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3위가 이제 테슬라였고 7위가 애플이었습니다. 테슬라하고 애플은 금요일날 이제 반등하면서 매수세가 또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4위하고 5위는 이제 반도체의 3배짜리 레버리지, 3배짜리 인버스, SOXL, 여기서 싸우네요. SOXS. 여기서 그러니까 항상 이제 짝으로 다녀요. 모양을 보면 레버리지하고 인버스가 같이 다닙니다. 근데 이제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은 엄청난 실패를 하는 거고 그렇죠. 한 그룹은 성공을 하는 네, 건데 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너무 베팅하듯이 주식 투자를 네,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워런 버핏이 지난
주주총회 때 주식시장 월가가 너무 이제 도박 판정됐다 그러니까 홀짝 게임 같아요. 하는데 사실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장기 투자나 아니면 개별 종목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관망세를 많이 보이고 계세요. 계속 저희도 그렇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하는데 이 시장에서 뭔가 수익을 쫓는 분들은 레버지 인버스 ETF로 계속 수익을 쫓고 계신다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네. 상황입니다. 저는 근데 6위에 네. 그 S&P 500에 투자하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IVB를 네, 많이 투자 이게 78계단이나 올라갔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만큼 지수가 많이 빠졌다고 네, 판단을 인식을 하신 하는 걸로 거죠. 보이는데 IVB가 올라온 건 저도 처음 봤어요. 보통 스파이를 많이 네, 쓰시는데. 스파이 아니면 VOO 정도? 음. 왜냐하면 가격대가 사실 이제 S&P 500 추종하는 ETF가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네. 바로바로 이게 못 쫓아가는데 IVV가 이렇게 올라왔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8, 9, 10위는 네. 이제 IT 대형 IT주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쪽에 투자하는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ETF들 차지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매수 매도를 계속 차지하고 있어요. 매도 종목도 살펴보시면 똑같이 1위는 비슷하네요. SQQQ하고 TQQQ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OXL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중에는 테슬라하고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올라와 있는데 옥시덴탈 페트롤리엄도 사실 쉽게 안 올라오는 종목.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분들이 에너지 종목 별로 안 좋아 관심이 없으시기 우리 때문에 버피동 덕분에 안 네, 되죠. 뭐. 그나마 워런 버핏이 이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음. 많이 매매를 하셨는데 유가 또 주말에 금요일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신 걸로 나타났습니다. 딱 보면 IVB가 5위에 올라 있고요. 스타파란다 단타를 하시나?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돼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만큼 매매를 많이 하시니까 위에 올라와 있을 거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그 주식 투자자분들은 지금은 많이들 관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쉽사리 들어갔다가 네. 하루에도 지금 변동성이 목요일만 해도 나스닥이 하루에 변동폭이 4% 가까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마이너스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도 좀 참고하시고 가급적 이번 주도 사실 그래서 걱정이에요. 금요일 날 장 분위기 좋았고 또 저희 주간 전망에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번 주는 다 웬만하면 그래 반등세 나올 것 같아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주말에 어제죠 중국에서 그 지역 봉쇄를 조금 완화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주 반등세가 보이긴 하겠지만 이게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면 베어마켓 랠리냐 아니면 진짜 추세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었냐 이런 논란이 계속 되겠지만 여전히 아직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 어쨌든 그래서 매수와 매도를 빼고 나서 네. 정말 순수하게 많이 산 순서대로 지금 순위를 꼽아보니까 네, 역시나 네. 1위는 부동의 테슬라네요. 네, 테슬라는 거의 뭐 항상 1위 차지하고 있는데 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별로 매수 매도 종목을 좀 봤는데 네. 늘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매달이 테스타가 1위를 차지했었는데 요번에는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자, 테슬라가 가장 많은 순매수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애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애플은 이제 150달러가 깨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불안한 모양새를 보이긴 했지만 금요일 날 매수세가 많이 몰리면서 순매수 종목에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SOXS도 순매수를 많이 하셨어요. 이것도 조금 의아한 상황입니다. 하루에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16%가 난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베팅을 하신 분들은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SQQQ도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장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인버스는 다 마이너스 났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SQQQ도 11% 넘게 마이너스가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주중에 실적 발표를 하고 거의 뭐 30% 이상 폭락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도 일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지난주에 밈이 또 네, 반짝했었잖아요. 네. 수요일, 목요일 날 반짝하면서 올라왔고요. 아이온큐 요즘에 또 안 보셨으면 양자역학. 좋겠는데, 네,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아이온큐도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에 대한 컴퓨팅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볼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 이제 이런 거야라고 보여줘서 사람들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기가 아직 어렵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을 가지고 현재 주가가 달리는 건
진짜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점들 생각하셔서 가급적이면 그냥 흘러가는 모습을 좀 봐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저게 보면 아이온큐는 네. 제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네네. 마음 먹고 했다가 포기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한글인데 이해가 안 되는 네. 거예요. 양자 자체가. 그냥 멋있어요. 양자 네. 양자라는 말이 참 멋있는데 저도 볼수록 아 이걸 내가 봐야 되나? 그걸 이런- 이해한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네, 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매수하실까 진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진짜. 자, 양자 컴퓨팅 가지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벌써 한 4년 전 CES에서 제가 그 IBM이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 그 양자 컴퓨팅이라 해서 컴퓨터를 갖다 놨어요. 이게 진열대에다가 뭐 영어로 써 있으니까 더 어렵고 그걸 이제 번역을 해보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똑똑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거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때부터 아 이건 진짜 오래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최근에 이제 양자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오니까 이 점 모멘텀만 보고 들어가시면 큰일 난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규로 또 올라왔어요. 네, 주중 기준으로 한 3% 넘게 또 하락하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270 그리고 애플이 $150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지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 이게 다 깨지면서 차익 실현 또는 이제 매물이 나왔다가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월 2주차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2주차 주간 단위로. 전체로 보면 매수 기준으로 테슬라가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위 TQQQ, 3위 SQQQ, 4위가 SOXL, 그리고 5위가 애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엔비디아가 9위에 올라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이제 최근 한 달 동안은 거의 20%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그렇죠. 보이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그냥 계속 하염없이 빠지고 있는 중이라 안타깝지만 기술이나 펀더멘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점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시장에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다음 같아요. 주가 실적 발표죠. 네. 5월 25일이요. 네, 네. 실적 발표 전까지 엔비디아 쪽의 매수가 좀 나타날 것 같기는 해요. 네, 이제 워낙에 네. 많이 빠졌고 네. 워낙에 실적을 계속해서 좋게 발표했고 지난 실적 발표 때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한 좋게 굉장히 얘기했죠 전망. 자신감이 네, 있었으니까 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매수에 이어서 매도도 살펴보면 네. 1위와 2위는 SQQQ와 TQQQ가 차지를 했고요. 3위가 테슬라, 그리고 SOXL, SOXS. 지금 이제 1, 2, 4, 5위는 다 이제 짝이에요. 레버리지 인버스 3배짜리 짝이 움직이고 있고요. 나스닥 100 2개 짝, 그리고 4, 5위는 반도체 레버리지 인버스 3개 짝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같은 분들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실 레버리지 가능성도 인버스 있어요. 사다 이러시는 것 네네. 같다는 계좌를 생각도 나눠놓고 드네요. 그렇게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너무나 지금 변동성이 커서 SQQQ나 TQQQ 보시면 지금 1개월 등락이 35%가 넘어요. 한 달 동안에. 그리고 반도체 관련 레버리지 인버스도 거의 17% 가까이 주가가 변동폭이 보이고 있으니까 쉽사리 접근하시기는 그냥 말씀 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2에 IVB가 또 매도세가 올라와 있어서 네. 이것도 좀 의아한 종목이긴 하고요. 순매수를 좀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종목으로는 4개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테슬라가 1위고요. 애플이 3위, 그리고 유니티가 7위, 그리고 아이온큐가 10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워낙 아이온큐도 한 달 동안에만 53%가 급락을 했으니까 저가 매수 또 반발 매수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바라만 보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들은 유니티도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 그리고 가이던스도 생각보다는 좋지 않아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텀을 두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별 매수 탑10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1월 첫째 주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초부터 한마디 했잖아요. 어려울 것 같아. 금리 올려야 되겠어 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계속 하방 압력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레버리지 인버스 ETF의 매매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1월에만 해도 지금 5개 종목의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있고요. 2월에는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 이슈가 많았어요. 이때는 밈스탁이 움직이면서 밈스탁이 또 그 테슬라가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견인을 해주는 모습 보였는데 3월에 다시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6개 종목으로 늘었고요. 4월에도 6개 종목, 그리고 5월에는 지금 거의
7개 종목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여기에 또 변동성 지수에 투자하는 ETF UVXY도 들어와 있어서 반도체, IT 그리고 변동성 지수 이게 3개 영역에서 레버리지 인버스 ETF에 대한 매매가 상당히 많았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ETF도 있지만 ETN이 매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 ETN은 ETF에 대해서 비해서 조금 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ETN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도도 비슷한 양상이에요. 계속 지금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순매수 같은 경우에도 순매수가 ETF가 이렇게 많이 보인 것도 올해가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는 최소한 6개 종목들은 종목 위주로 접근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ETF, 특히나 1월 달에는 지금 3개 종목 빼고 7개 종목이 지금 ETF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상반기에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서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또 한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안 좋은 게 뭐 ETF 투자를 워낙에 또 미국 쪽에서는 많이 하기 때문에 네. ETF 투자하는 게 이상하진 않아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상위에 있는 ETF가 뭐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좀 이게 그렇죠. 문제가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ETF, 그러니까 지수를 추정하거나 아니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는 ETF라면 기업 펀더멘탈 또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같이 움직이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나 대응이 가능한데 이런 파생 상품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의도하지 않은 방향성을 가졌을 때 대응하기가 또 쉽지 않고요. 그리고 나는 장기적으로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당일 실현하지 않으면 계속 누적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 다음 장에 누적 매수 탑10의 네. 연간 등락을 보니까 왜 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올해 들어와서 수익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YTD로. 네. 근데 지금 보세요. 플러스 난 거는 SQQQ 정도? 그리고 NRGU 그 오일 인덱스 네네. 세 배짜리 그러니까 레버리지인데 하는 거죠. 숏하고 3배 해야지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나니까. 근데 이 수익률을 실현하는 분들은 거의 사실은 드물다. 거의 없다. 쭉 들고 가시는 분들은 네네. 드물다. 들고 가지를 않고요. 그리고 사실 매일 매매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이게 매일 매매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이 담보가 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양상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순매수 종목 살펴보면 테슬라, 애플, 아이온큐,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는 역시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와서 바이오 쪽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바이오 쪽도 3배짜리 레버리지 인버스 ETF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바이오 올해 하락이 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엄청 크죠. 이거 말을 다 할 수가 없을 말을 할 정도로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빠졌고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네, 네. 그 반등을 노리시고 이렇게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게 쉽지 않아서 사실 지난주도 계속 빠지다가 금요일에 목요일 금요일에 인수합병권 몇 건이 나오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외에는 사실 그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게 좋은 것들이 좀 시장에서 할 만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보유 기준으로 네.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한번 네, 확인해 네. 보죠.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보유잔고 탑10을 살펴보면 여기는 그래도 종목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가 빅7이라고 얘기하는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com 네. 다 오. 들어가 있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원래 국내 투자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항상 리스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S&P 500을 추정하고 있는 스파이 그리고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QQQ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면 단연 애플이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오. 애플이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는 가장 많은 보유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되고요. 탑10 종목 중에서 가장 덜 빠졌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애플은 그나마 그래도 IT 관련된 빅테크 중에서도 가장 덜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모두를 믿고 있는데 이번 주에 $150는 다시 회복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언저리에서 계속 이 매매 공방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리스트 쭉 보면서 뭐를 사라, 사지 말아라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플러스가 난 종목들이 그만큼 좀 위험,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인지를 하고 네. 요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여기다 모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관련된 탑10 종목들 통해서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매매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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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